그래서 특허 경제로 경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창조 경제라고 부르고 있고, 이 창조 경제의 패러독스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R&D 투자비를 판매 수량으로 나눈 게 경쟁력인데, 여기서 패러독스가 뭐가 발생하느냐? R&D 투자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판매 수량, 시장 확보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대기업들이에요. 이것이 창조 경제의 패러독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R&D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벤처기업만 우리 키우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대기업이 잘한다고 해서 대기업만 키우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건 뭐냐?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협력하는 국가가 21세기의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창조경제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M&A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기술이 개발된 단계에서 대기업과 이 벤처기업이 서로 사고팔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워포인트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아니죠. 이것을 만든 벤처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통 이 사람들이 드린 가격의 10배 정도 주고 사요. 그러면 판 사람 10배 벌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손해보나요? 아니죠. 전 세계 파니까 이익이죠. 그러면 판 사람 또 억울해요? 아니죠. 자기가 팔면 그만큼 팔 수가 없죠. 이래서 이 창조경제, 지식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의 첫 번째가 뭐냐? M&A입니다. 그래서 이 M&A 사이클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춰줘야 되는데, 낮추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개방 플랫폼, 하나가 개방 혁신입니다. 그래서 개방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죠. 자, 애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휴대폰 회사에다가 애플리케이션 게임 하나 팔려고 그러면 줄 서가지고 엄청난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플랫폼 위에 누구나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오픈 플랫폼이 만기 있고 서비스가 있고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작은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픈 플랫폼이 없을 때는, G마켓이 없을 때는 상점을 하나 열려면 동대문 상가 가서 가게 빌려야죠. 물건 갖다 놔야죠. 돈 수억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사진기만 좋은 거 갖고 있으면 G마켓에다가 물건 올리고 팔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 진입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직 일더 얘기인데 여러분들 좋은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국의 기업가 정신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1953년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제 나이 알겠죠? 자, 57년 전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못 살았느냐? 사람들이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느냐고 묻길래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때 이디오피아에서 원조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디오피아가 6.25 전쟁 때 한국 원조한 거 알아요? 네, 우리 그 원조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 한국 사람들 로망이 뭐였냐면은 필리핀만큼 잘 사는 거였어요. 네, 필리핀만큼.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필리핀 가정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은 거꾸로 돼 있죠. 이것이 이제 2010년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딜레마가 생겼어요. 창조 경제는 도래했고 선진국 진입은 기업가 정신에 의하는데 기업가 정신 지수는 매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1953년도에 GDP가 50불대입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이제 60불대인데 72년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간 해죠. 이해 제 기억도 나요. 북한과 드디어 GDP가 같아졌다고 좋아했습니다. 72년도에 우리가 북한하고 같아졌어요. 해방될 때는 2배 차이 났죠. 그리고 96년도에 만 불을 돌파했고 96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만 불 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가만히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은 그 단계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장 동력이 60년대 여공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70년도는 뭐냐면 기술이 좀 있습니다. 이때는 기능공들이 전 세계 기능올림픽을 제패하면서 한국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팔만한 물건이 생겼잖아요. 이거 전 세계에
우리 세일즈맨들이 팔러 다녔습니다. 대기업 상사의 세일즈맨들이 한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위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은 엔지니어들의 경쟁력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엔지니어링 경쟁력이 조만간 중국한테 우리가 추월당하게 돼 있어요. 한국의 다음 성장 동력은 과연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한국은 다음 성장 동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은 안정된 직장을 원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정말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중진국까지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퀘션, 누가 이걸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뭐냐?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가는 데는 이거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뭐 했고 미국이 뭐 했는가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네?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 가는 거는 이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한 거하고 다르게 해야 됩니다. 메디슨이 3차원 초음파를 만들었듯이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과는 요 잘하는 역량이 뭐냐? 기업가 정신이에요. 우리가 10년간 중진국에 머무르고 있죠. 이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중진국에 진입한 국가는 20개가 넘어요. 선진국 진입한 국가가 2개밖에 없습니다. 90%가 진입을 못해요. 왜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착각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됩니다. 바로 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역량이 바로 혁신 역량. 이것이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혁신 역량이 없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되보세요. 누가 혁신할 겁니까? 그거를 연세대학교에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원하는 리더들이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 관련 단어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 보면 기업가 정신의 대외적인 문제들입니다. 시장이 변하죠. 기업가 정신은 뭐냐? 시장이 변화하니까 거기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니까 기업가 정신은 유연성, 혁신, 다양성, 균형 감각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기업가 정신은 내부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 도전, 돌연변이, 그 도전하려면 실패에 대한 지원해야 되고 재도전, 학습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를 놓고 보면 학내 기업가를 거쳐서 사내 기업가를 거쳐서 또 사회적 기업가도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 기업가는 다르죠. 우리가 요거를 비즈니스맨, 요걸 앙트레프러너라고 얘기하죠. 예. 요거 기업가입니다. 자, 이런 성공 과정을 보면은 새로운 기술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나가는 거, 시장에 나와서 진화의 생존 경쟁을 거쳐가지고 1등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공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도 안 돼요. 이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기업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가 아까 비디오에서 잠깐 봤죠? 우리 올레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가는 뭐냐? 기회를 봤어요. 사업 기회가 있다. 정정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어서 팔면은 우리 사업할 기회가 있겠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저기 500원짜리 동전 갖고 와서 여기 거북선 봤지? 이거 우리 옛날에 만든 거야. 하고 사기를 칩니다. 이걸 우리가 오더 피플스 리소스.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잘 되면은 기업가고 안 되면 사기꾼이에요. 예. 그래서 기회가 있는데 자원이 모자라더라도 도전하는 게 창조 도전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자원이 기회가 있는데 자원이 더 많을 때 일을 하는 게 우리가 공무원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공무원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보다 더 많은 병참 지원을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기업가는 그게 아니죠. 모자라도 시작해요. 그거를 뭐로 배우느냐? 우리 창조적 도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기업들 멘토링을 요즘 또 일주일에 1개 회사씩 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혁신적이다 주장하는 회사한테 가서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실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실패한 거 없어요. 어때요? 혁신적인 회사예요? 실패가 없는 회사는 혁신이 없는 회사예요.